오늘은 사무실에서 쓰기 좋은 키보드를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게임이나 다양한 취미들을 즐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같이 제공할 거고요. 장비들을 어떻게 구매하고 안내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서 좋은 컨텐츠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되게 조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칸막이들도 다 있어서 서로 집중해서 하는 업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인당 데스크 길이도 충분한 편이라서 조용하죠, 사무실. 네, 네. 독서실 분위기 정도 되나요? 독서실보다 조금 소란스러운 정도. 키보드 소리 나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조용한 분위기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조금 소란스러운 키보드가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였을 때가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소스 코딩을 하는데 집중하게 보면 자기 키보드 소리를 못 듣고 코딩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에 몰입이 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가 낮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도 엔터 치고 나서 와 이런 생각이 드는 편이라 키보드 특집인데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쓰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옆에 계신 두 분이 요즘에 한창 유명한 소니 키보드라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알루미늄 바디를 고를 수 있고 그 핫스왑이라고 다른 스위치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커스텀하면서 쓰기도 좋고 무선 연결되고 여러 가지 기기랑 페어링도 돼서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각자의 디자인에 맞는 다양한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업무 장소가 사무실인 경우에는 적축이나 갈축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우선은 키보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르는 것들이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풀배열이라고 하면은 숫자 키가 있고 맨 위에 F열이 있는 키보드를 풀배열이라고 하고요. 텐키리스라고 해서 숫자 키가 아예 없고 F열이 존재하는 키보드들을 텐키리스라고 부르고요. 7호 배열이라고 해서 인서트 딜리트 같은 그쪽을 줄인 배열을 7호 배열이라고 하고요. 미니 배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미니라서 책상을 되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미니 배열에는 6호 배열, 60 배열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방향키가 있냐 없냐로 나눕니다. 그러면 6호배열 쓰신 건가요? 6호 배열로 시작을 했다가 개발자들한테 유명한 해피에킹이라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60 배열을 사용하고 있고 방향키가 없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제 자리로 오시면 방향키가 어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위치라는 것을 정하는데요. 누르는 감, 타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범주로 나뉘는 게 기계식, 무접점, 멤브레인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클릭, 넌클릭, 리니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고 무접점일 경우에는 노브 무접점이랄지 토플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멤브레인은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스위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청축, 갈축, 적축이 있는데요. 청축은 이제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스타일이고 사무실에서 사용이 힘들지만 입력되는 키 맛이 있기 때문에 게임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키보드입니다. 갈축은 타격감을 살리되 타닥타닥 하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스위치 방식이고요. 적축은 소리가 작고 부드러워서 키 입력값은 다소 떨어지지만 사무실에서 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키입니다. 조금 더 가자면 흑축도 있는데요. 흑축은 무거운 키 압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사용하기 편한 스위치 방식이고요. 백축이나 다른 축들은 마니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스위치가 체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회사의 저작권이 2014년도에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체리에서 만들었던 스위치를 모방해서 다양한 스위치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스위치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져왔거든요.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청축이잖아요. 네. 클릭 하는 소리가 나죠.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네. 사용중량 이제 소리가 잘 들리네요. 옆에는 이제 갈색이라서 갈축인 건데 확실히 청축보다는 갈축은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걸리는 감도 줄어든 것 같고 소리가 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적축이죠. 적축부터 부드러워서 키압감이 별로 안 느껴질 정도긴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축. 조용하긴 한데 누르는 압 자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 저작권이 만료가 되면서 다른 브랜드들의 스위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 종류가 정말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축, 적축, 갈축 하위로 굉장히 많은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키보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코 레트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적축 키보드고요. 소리가 최대한 안 나는데 디자인 자체가 옛날 키보드 감성이라서 레트로 스타일 선호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집이랑 사무실에서 한 2년 동안 쭉 쓰고 있습니다. 유선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무선이 조금 더 편리하긴 한데 입력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청축이랑 갈축보다는 적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서 사무실 역할에서 덜 들리는 수준으로 될 겁니다. 원성님은 혹시 어떤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보시다시피 특이한 생김새를 가진 해피해킹이라는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각인이 없어요. 다 외웠다라는 생각으로 각인이 없는 걸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방향키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방향키가 안 보이네요. 방향키를 치고 싶으면은 여기가 펑션키라 하는데 이거를 누르고 좌우,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방향키가 일반적인 모양이랑
다른데 네. 불편함은 없으신 건가요? 원래 손을 이렇게 파지하고 있다가 네. 방향키를 눌러야 되면은 오른손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힙패킹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렇게만 가서 이렇게 쳐도 되는 거죠. 저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빔 에디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향키를 이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원래 캡스라 키잖아요. 이거를 컨트롤로 사용해서 또 마찬가지로 빔에서 특화된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무접점 토프레 스위치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죠. 네. 눌리는 감이 확실히 좀 조용합니다. 네. 누르는 감각이 좀 다르네요. 이 스위치를 다 분해를 한 다음에 기름칠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팔던 것보다 조금 더 잡음이 없어요. 소리가 도각도각거리는 초콜릿 부러뜨리는 소리 같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도 되게 좋네요. 네. 이거는 적축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네요. 어떠신가요? 이게 훨씬 더 편리하긴 하네요. 제가 다 뜯어서 기름칠을 한 보람이 있네요. 이거는 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특이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3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에어컨은 되게 쌉니다. 3만 원 정도 가격대라서 양산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이거 12대가 지금 이거 하나. 집에서도 이게 스페어로 한 3개, 4개가 더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이 키보드가 편리해서 쓰다가 고장나면 바로 갈아버리고 그렇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선도 지원하고 유선도 지원해서 최대 5개의 페어링을 할 수가 있고 블루투스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가격값을 하는 키보드이긴 하네요. 여기 인풋 단자가 있는데 네, 좀 뭔가 이제 유선 연결을 위한 C타입 단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꽂으면 바로 작동합니다. 건전지 필요 없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컴퓨터도 입력해야 하면 이따가 다시 꼽으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분이 사용하신 거 다 소개해 볼까요? 아, 또 특별한 거 하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상치가 않네요. 이 키보드는 댕그리 미야오라는 중국 회사인데요. 네. 비싼 키보드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키보드가 디자인이 가장 예뻤어서 구매하게 된 거고요. 커스텀 키보드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다양한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배송이 왔을 때 이렇게 키캡들 하나도 없고 전체가 다 조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말씀드렸던 아쿠아킹이라는 스위치가 지금 이 키보드에 껴있는데요. 타건 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눌렀던 키보드 키감 중에서 제일 아주 좋습니다. 정말요? 이건 혹시 가격이 어느 정도? 전체를 장착했을 때 한 7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힙패킹에서 네. 더 이상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전 직장에 뒤에 계신 분이 이런 커스텀 키보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왕 살 거 가장 좋은 걸로 사보자 해서 이 키보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 키보드면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은 키보드긴 하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타건입니다. 색깔도 이쁘게 켜진 것 같고 이 LED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LED를 평소엔 안 켜는데 여기 이제 배터리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꺼두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터치패드거든요. 이걸 가지고 좌우 위아래 터치가 됩니다. 그럼 이런 기능은 자주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멋있는 기능이긴 하네요. 네, 신기하니까 만족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사용은 안 하고 있는 기능인데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귀여운 고양이 손이 보이는데 네. 충전 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나온 데스크 매트가 있는데 네. 거기 이렇게 올려두면은 이제 충전이 됩니다. 충전을 하면서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따로 충전하지 않고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완충되면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LED를 껐을 때 3개월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괜찮네요. 충전을 안 해놔도 될 정도로 되게 오래 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통 알루미늄이라서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키보드 중에서 제일 무거운 키보드인 것 같아요. 절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순 없고 집에서 그냥 안전하게 모셔놓은 상태에서 다음은 카페를 가거나 밖에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미니와 로지텍 키지2고 키보드인데요.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키보드랑 장비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석이 있어가지고 닫아서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으면서 휴대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네요. 네. 이거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사용하기에도 되게 편리한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는 이 키보드인데요. 열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평소에 사용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도 미니 배열이네요. 네, 거치형으로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이렇게 사용을 하곤 합니다.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키보드들과 스위치들의 특징을 설명드렸었는데 사무실에서는 어떤 키보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키보드 입력을 하면서 많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축이랑 적축 키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음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저소음을 많이 쓰시기도 하는 것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격축 키보드만 사용하고 있고요. 베네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 발축, 저소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품들이 다 있어서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이번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산기기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사용하셨나요? 저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랩코 레트로 키보드를 구매했고요. 아, 다른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다면 노이체 KT5 프로를 추천드리고요. 가성 비용으로도 사용하기 좋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회의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한테는 사용하기 좋은 키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쿠팡에서는 2만원대에 판매 중이지만 저희 베네카페에서는 1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키보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잖아요. 맞습니다. 소개를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이 키보드가 화살표나 이런 것들도 정배열로 돼 있어서 마이너한 키보드보다는 조금 나은 게 약간 저를 디스하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화살표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카본음도 한번 네. 그냥 이렇게 타격음이 잘 안 들리는 게 들리시죠. 과장님은 이미 충분히 좋은 것들을 쓰고 계시니까 이 키보드의 소중함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본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키보드만으로도 신세계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용하면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키보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마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